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울긋불긋 가을이 조금씩 물들고 있습니다. 단풍이 들 시기쯤에서 저도 가을 소풍, 어릴 적에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이 어릴 때 기억을 좀 되살려서 가족들과 함께 가을 소풍을 위한 장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 계절마다 그 다른 매력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산행을 하시죠. 하지만 좀 건강상의 이유로 산행이 좀 꺼려지거나 어려운 분들, 하지만 단풍 구경은 하고 싶은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의 단풍놀이를 위해서 이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김관형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곳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전에 국립공원 소식 먼저 좀 전해주세요. 네, 제일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속리산 국립공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문장대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주변 통신탑과 발전실 등 시설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동안 문장대 자연경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힌 통신탑은 지난 1968년에 설치된 것인데요. 이번 철거로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속리산 문장대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복원 사업을 벌여서 휴게소와 철탑 등을 해체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올해 말까지 공원 내 환경저해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서 생태계 복원의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국립공원에는 여러 시설물들이 경관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훼손시킨다고 해서 좀 철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속리산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곳에도 좀 하나하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또 있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은 세계적인 희귀곤충이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218호로 지정된 장수하늘소에 관한 소식입니다. 장수하늘소는 지난 2006년 이후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고 보여졌는데요. 장수하늘소를 옛 서식지인 강원도 오대산 일대에 복원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험실에서 토종 장수하늘소의 인공 증식에 처음으로 성공했는데요. 부화한 지 4년 만에 성충이 되고 20개에서 30개의 알을 낳은 뒤 한 달 만에 죽는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국립공원 내 1200m 고지의 고사한 신갈나무에 실험실을 벗어난 야생 적응을 위한 실험을 실시했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철제 펜스와 무인 카메라도 수십 대가 설치됐습니다. 예전 서식지였던 오대산에서 애벌레와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될 때까지 앞으로 5년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복원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긴 시간에 걸쳐서 장수하늘소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네. 어서 빨리 우리도 쉽게 좀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세요. 마지막 소식은 국립공원 탐방로 등급제에 관한 소식입니다. 친구 따라 멋 모르고 등산길에 올랐다가 온몸이 쑤셔 며칠 고생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등산 코스에 등급을 매겨 내 몸 상태에 맞는 길을 고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국립공원에서는 가능하게 됐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가 248건에 이릅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자신의 체력이나 신체 상태에 맞는 코스를 골라서 산행할 수 있도록 탐방로마다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경사도나 거리,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서 매우 쉬움부터 매우 어려움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매우 쉬운 구간은 길이 평평하고 폭이 넓어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이 많은데요. 이로써 가족 단위 나들이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탐방로를 코스별로 5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딱 등급을 매기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산행 초보자들뿐만 아니라 숙련자 분들도 참 환영할 만한 그런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좀 떠나볼게요. 산행을 해볼 텐데요. 네. 자, 오늘 유독 좀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제가 산행을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장소는 어딘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북한산 국립공원인데요. 네. 북한산은 백두산, 지리산, 금강산, 묘향산과 함께 대한민국 5학에 포함되는 명산입니다. 1983년 4월 2일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2003년 10월 31일 명승 제1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북한산은 약 77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2천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유일한 국립공원이며 연간 방문객이 국립공원 중 가장 많습니다. 북한산은 서울의 허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서울 땅을 구성하는 산지 중 4분의 1을 북한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적이 넓은 만큼 북한산성을 따라 있는 주요 탐방로는 꼬박 하루가 걸릴 정도로 길고요. 주요 산길 외에도 모든 탐방로를 포함하면 수십 개의 탐방로가 있습니다. 네, 북한산 확실히 산이 면적이 크게 되면 클수록 또 품고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무조건 산이 크다고 해서 혹은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북한산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풍부한 볼거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봉인 백운대에서는 서울 시내와 근교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요. 맑은 날에는 강화도와 영종도 등 서해의 섬도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백운대의 남쪽, 국망봉이라고도 하는 만경대는 무학이 나라의 도읍지를 정할 때 여기 올라서 보고 결정했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다보는 경관 외에도 참매, 왕은전 표범나비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약 3,000종의 동식물이 분포한 천혜의 자연환경이자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연환경만으로도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북한산의 이런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9조 2천억 원으로 국립공원 중 최다로 평가될 정도이니 기대를 갖고 방문하셔도 실망하시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의 자연을 이렇게 돈으로 환산한다는 게 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치화해봤을 때 무려 9조 2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네. 그 가치가 정말 대단하다는 게 정말 몸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우리 자연을 잘 아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절로 들게 되는데요. 네. 자, 그리고 자연경관도 자연경관이지만 또 조선시대 수도였잖아요. 네네. 서울이요. 그래서 그만큼 또 북한산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역사적 가치도 꽤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산은 아무래도 이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모든 역사를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조선시대의 수도 방어를 담당했던 북한산성, 비봉에 있는 진흥왕 손수비 터를 비롯해 유명한 북한 이궁지, 그 외에도 수많은 사찰과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서문을 지나면 민지암이라는 너른 바위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고려 민지라는 정승이 이곳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민지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지암을 지난 칠유암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탁족회를 하던 자리고요. 많은 사찰들은 고려, 신라시대에 지어진 것들이 많아 정말 말 그대로 역사를 아우르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뭐 역사 그 자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또 우리의 역사도 많이 좀 담고 있는 북한산 네. 탐방로 코스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북한산은 아주 다양하고 많은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 중에는 구기동, 우이동, 정릉, 세검정, 구파발 등을 기점으로 하는 코스가 대표적이고요. 칼바위 능선, 사자 능선, 탕춘대 능선, 형제복 능선, 응복 능선, 비복 능선 등이 탐방로로 이용되는 능선입니다. 또 기존의 샛길을 연결하고 정리한 북한산 둘레길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둘레길은 총 21가지의 테마로 지역별로 코스가 나뉘어져 자신이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데요. 둘레길 중에서 가장 긴 코스가 우이령길입니다. 제일 긴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체력 소모를 요하지 않고요. 다른 코스 모두 그리 길지 않아서 반나절 동안 즐기기에 적당합니다. 그 둘레길 중 우이령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리 확인하고 예약을 하신 뒤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둘레길 역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기면서도 또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산행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면 길을 잘 잃어버려요. 특히나 산행을 했을 때 물론 쉬운 길로 가기는 하지만 좀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뭐 좋은 방법 있을까요? 네, 북한산을 탐방을 처음 하신 초행인 분들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이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와 헷갈리기 쉬운 갈림길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요. 증강현실 기능을 이용해서 주요 지점과 방향 그리고 남은 거리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요. 갈림길의 경우에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갈림길의 사진과 방향이 표시된 갈림길 보기 기능을 이용하면 길 찾기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길 찾기 외에도 명승지, 둘레길 주변 주요 지점의 경관과 역사를 사진과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네, 정말 탐방객들을 위한 준비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산 참 코스도 많기 때문에 내 맘대로 골라갈 수도 있고요. 온 가족이 또 함께 고를 수 있고 또 길을 모를 때는 또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바로 꺼내서 쉽게 안내도 받을 수 있고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북한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어느새 벌써 찾아왔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북한산은 지난해 탐방객 약 700만 명 이상이 찾은 탐방객 1위의 국립공원입니다. 7년 연속 탐방객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인지 지난해 북한산과 도봉산에 걸쳐서 약 200톤 가까이의 쓰레기가 배출됐습니다.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립공원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북한산뿐만 아니라 많은 국립공원들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산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자연을 건강하게 합니다. 산을 찾는 탐방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연을 배려하는 마음도 점점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탐방객 수가 늘어나는 만큼 배려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좀 마음을 써주셔서 고려시대 정승민지가 그랬고 또 치료함에서 탁족회를 하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민지함과 치료함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국립공원관리공단 김관형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웨더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죠? YTN 웨더 홈페이지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꼭 다운받으셔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